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생각하는 병존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병존이라고 하면요 같은 글자가 나란히 한 칸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나란히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병존이라고 합니다. 뭐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나란히 붙어 있는 것을 병존이라고 하고요. 세 글자가 나란히 붙어 있으면은 삼존이라고 합니다. 삼촌 생각하셨던 분들 조용히 1초간 묵념하십시오. 아무튼요. 그래서 이 두 글자가 나란히 붙어 있는 것을 병존이라고 하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더란 말입니다. 저도 처음에 명리 공부할 때 되게 신기하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유도 뭐, 간목이 두 개가 있으면 그늘이 졌다. 뭐 이래가지고 그렇다. 그리고 을목이 두 개가 있으면 꽃이 두 개가 나란히 있다 보니까 서로 막 햇빛을 받으려고 막 다툰다. 그래서 제가 무료 상담 막 진행하고 그랬을 때 저거를 막 달달달 외워가지고 간명에 이제 막 활용을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갑갑병존이 있으면은 본인이 조실부모 하거나 아니면은 그 본인의 부모님께서 조실부모 한다. 이제 이렇게 통변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맞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 9명은 대단히 기분 나빠하시죠. 저가 처음 상담할 때에는 상담 스킬도 없었고, 그리고 책에서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갑갑병존 딱 있다. 그럼 이 사람은 필시 어떤 그늘이 졌구나. 우리 선생님 혹시 조실부모 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네? 아닌데요? 그럼 부모님께서 틀림없이 조실부모 하셨을 겁니다.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하세요? 저희 양쪽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다 잘 살고 계세요. 하면서 이제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명리를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고서에 나와 있는 옛날 내용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피상적이라는 거죠. 그냥 관찰해보고 대체적으로 그렇더라 그러면 그냥 그것을 이론으로 채택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이제 신쌀과 같은 이론이 그렇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명리학은 사람의 인생을 논하는 거고요. 10번 해가지고 2번, 3번 또는 1번이 틀렸더라도 그게 더 어쩌면 중요한 거거든요. 1번이 틀렸으니까. 그럼 틀리지 않도록 오류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고서에 있는 내용이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틀림없이 그러한 현상들이 관찰되었으니까 그랬을 거고요. 그래서 왜 그러한 이론이 탄생하게 됐는지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병, 무 이러면 이제 역마가 대단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유심히 보시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이제 광역역마라고 하거든요. 유심히 보시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 이론은 화기운이 강해지게 되면은 병화가 강해지게 되면은 임수가 움직이게 되고 무토가 강해지게 되면은 무토와 극을 이루는 이 또 임수가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임수라는 거는 해외를 뜻하거든요. 그리고 물 건너서 이동하는 걸 뜻해요. 그래서 해외랑 인연이 있으셨던 분들 그 대운 자세히 보시면은 수기운과 인연이 되셨던 분들이 대단히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수기운과 관련된 분들이 해외, 무역, 유통 또는 외국어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으세요. 물론 이제 심도 깊은 일도 되겠지만요. 자, 그런데 병화가 하나도 아니고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럼 임수와의 작용이 대단히 크게 일어난다는 뜻이겠죠? 무토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붙어 있다? 마찬가지로 임수와의 작용이 크게 일어난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역마가 되지 않았는가? 이제 이렇게 저는 추론을 합니다. 또 대표적인 얘기 중에 이제 이 말씀 들으시면 되게 억울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을목이 두 개가 있으면 인덕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덕이 없다. 그리고 고독하다. 근데요, 사람 누구나 다 고독합니다. 그리고 인덕은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고요. 그래도 왜 을목 두 개가 있는데 그렇게 논했을까를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을목이 강하게 되면은 제 이론에서는 신금과의 작용이 대단히 커지기 때문에 이 신금의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 신금의 특징은요, 예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대단히 이성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요, 모든 이 신금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틀림없이 다르게 반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뭐 예민하기보다는 꼼꼼함으로 발현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무조건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성과 이성을 적절히 조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을목 두 개가 이렇게 있다면은 신금에 대한 반응성이 대단히 크게 되죠. 아시다시피 제 이론은 음양의 이치에 따라서 목기운이 강해지게 되면은 금기운을 쓰게 될 수밖에 없고, 화기운이 강해지게 되면은 수기운을 내가 바라보도록 하니까요. 자, 그러면은 신금을 쓰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민하고 대단히 이성적 또는 계산적이신 분들도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인덕이 없고 고독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을목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주 팔자 중에 두 글자 아닙니까? 그 사람을 무조건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임수가 두 개가 있다. 그럼 이제 요거는 도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 수기운 자체가 대단히 강력한 도화거든요. 하지만 임수가 있다라는 거는 병화와 작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 병화라는 거는 펼쳐내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화려한 기운이죠. 그러니까 도화가 있다라고 논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개수가 두 개 있어도 도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형태는 다르지만 병화만큼 크게 펼쳐내지는 않지만 정화와 인연이 생기니까, 화기운과 인연이 생기니까 나를 드러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뭐 끝도 한도 없습니다. 뭐 신금이 두 개 있으면은 그냥 거두절미하고 비참하다. 네, 이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저 신금이 없거든요. 근데 저도 비참해요. 네, 에브리데이 365일 저도 비참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살펴보면요. 신금을 강하게 쓴다라는 거는 을목을 강하게 들여다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을목이 한편으로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명식이 금기가 너무 강하다. 그러면 이 을목이 자꾸 잘려나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느꼈을 때는 비참하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신금이 두 개 있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를 간명히 활용했다가는 10명 중에 2명이나 3명은 맞고 7, 8명은 틀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뭐 끝도 한도 없습니다. 뭐 경금이 두 개가 있다. 얘도 이제 역마로 보거든요. 아까 무무나 병병만큼 큰 역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역마로 본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운에서 임수가 들어왔을 때 금생수를 내주겠죠. 그럼 수기운이 커지니까 이 수기운이 또 역마거든요. 이것과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병존에 대한 그런 어떤 환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어떠한 이론을 접할 때 10명 중에 1명이 맞았다고 이거다 하는 버릇을, 특히 명리를 공부하는 우리들은 그 버릇을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내 주변에서만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뭐 10명 중에 1명한테 임상했는데 그게 맞았단 말이에요. 그럼 철석같이 믿으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10명 중에 2명이 맞았다라는 거는요. 20%만 맞는다는 거고요. 80%는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명리학을 학문으로서 접근할 때 이 80%가 대체 왜 틀리는가에 더 집중을 해야지, 20%를 맞췄으니까 나는 대단하다 여기에 매진했다가는 우리는 뭐 정말 학문도 아닌 그 뭣도 아닌 그냥 미신, 말 그대로 미신에 빠지는 그런 현상만 초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병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병존이 미신이라는 건 아닙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서에, 그리고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면 틀림없이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은요, 후학들이 할 일은요, 왜 그런 이론이 나왔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이 80%가 맞는지 80%가 틀리는지 임상을 해보고요. 80%가 틀렸다면은 옛날 이론이 틀림없이 근거가 있는 얘기인데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물론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어쩌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학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앞에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럼 앞에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후학들이 할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전통을 결코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미신이라고 치부하는 일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전통을 존중하는 상태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네, 결론. 저는 병존하고 삼존을 간명에 활용치는 않습니다. 다만 간명에 활용치 않더라도 아까처럼 뭐 병병병존이 있다. 그러면 임수화의 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양의 이치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동할 일이 많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사주 원국에 임수가 강하게 있다. 네, 지장간에 이렇게 임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효과가 더 크게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활용하면서 틀릴 확률을 점점점 줄여나갈 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가보겠습니다.